네,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제도에 와 있습니다. 거제도에 와 있고, 각자 숙소를 다 선택할 때 사람마다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이곳을 선택했는 이유는, 운동실이 잘 갖춰져 있는 걸로 검색이 되었고요. 주변 경관과 산책 코스가 멋지게 돼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놀란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운동실이 그냥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갖춰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업 목적의 운동실, 피트니스 센터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만수르급 운동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장비 운동은 잘 안 합니다. 예,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합니다. 기껏 장비를 쓴다면 그 철봉 때 즐겨 쓰고, 나머지 뭐 그냥 뛰고, 예, 타격 운동하고 맨몸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즐기는데, 여기 와서 이제 땀을 흠뻑 좀 빼보려고 합니다.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예,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한 20분 전까지만 해도 밝았는데 금세 어두워졌네요. 그래서 이제 해가 많이 그래도 길어진 거죠. 여기 올 때 이제 거가대교를 통과를 합니다. 거가대교를 통과를 해서 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거가대교는 이제 가덕도를 이제 경유해서 오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제도니까 거가라고 하는 말과 거제라고 하는 말을 합쳐가지고 잠깐 아재 개그를 해보자면 거가 거제. 우리 경주에서는 거기가 거기냐 또는 뭐 거기나 똑같다 라고 할 때 거가 거제 이렇게 합니다. 거가 거제. 그래서 제가 거가라는 말과 거제라는 말을 붙여서 아재 개그를 한번 해봤는데, 거가 거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선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함몰되고, 뭐 선거 때 막 이렇게 띠두르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예, 그런 거 제가 딱 질색입니다. 특히나 차에다가 뽕짝 틀어놓고 다니는 그런 문화, 참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싶은 생각입니다. 거가 거제, 막 그놈이 그놈 아니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마 그건 전라도나 경상도나 다 서로가 반대급부로서 똑같이 작용하는 기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이곳 이제 경상도라든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곳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행사할 때 뭐 어지간히 자기 삶이 바뀔 거라고, 자기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찍는 사람 아마 지금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모두가 그냥 저놈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막 저기다가 표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줘왔죠. 그렇게 해온 결과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할 것 없이 이제 민주주의의 퇴보, 민주주의의 오염, 대중민주주의의 속성, 그게 무엇인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제, 그래도 막 이놈한테 표를 주자라고 해서 계속 찍어왔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계속 대중 포퓰리즘적 정치 상품을 내놓고 사람들을 계속 그쪽으로 물귀신처럼 꺼잡아 당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종인 같은 사람은 아예 독일에서도 사문화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였을 뿐인 그 경제민주화라는 거, 그거 끄집어 당겨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편말을 들고 설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차라리 민주당은 자기의 색채를 그야말로 거리낌 없이 아주 선명성 있게 그렇게 추구를 한다 치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마저도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서 이제 중도 좌파, 글쎄요, 중도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좌파 정당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가장 가까운 선거로는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이제 갈라짐으로써 문재인 씨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정치 지지율에 한계를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가짜 보수든 뭐 진짜 보수든 그 정당 쪽에 진영이 쪼개져 버리면서 이제 문재인 씨를 탄생시키고 지금 문재인 치하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뭐 나라라고 하나요?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야, 또 갈라지면 안 돼라고 할 정도의 지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직행 열차를 타느냐? 글쎄요, 시동은 걸어져 있고 두 다리 중에 한 발 정도는 걸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관사가 이제 출발만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무서운 거는 기관사가 출발을 해도 어디로 가는지를 정체 없이 모르고 따라가는 유권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 갈라진다 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저 짜가 보수 정당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을 반드시 지금 한 번은 매서운 회초리로 혼내줘야 됩니다. 야, 너희들 아무리 선거라지만 아무리 정치라지만 너무 장난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보수 가치가 뭔지 알잖아. 너희들 보수가 가치가 뭔지 알잖아. 최소한 이 자식들아, 나라 하나는 살려놓고 그래도 장난을 계속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저는 다니면서 주변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오래 하게 되면 나라 빨리 망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니까 저 정당을 찍으면 나라가 약간 천천히 망한다.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좌우 일색 나라 망하는 정책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일부 의원들 훌륭한 사람 많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도 썩 괜찮은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 결사체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 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을 담아줄 그릇이 없어서 찾다가 못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은 반드시 혼이 나야 됩니다. 혼이 나야 됩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혼내주는 게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가서 기사대기를 때려서 혼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문명 국가에서 표로서 혼내줘야 됩니다. 정말 민주주의, 표로서 혼내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정말 지금 보여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번에 지금 제가 오늘 왔는 이 거제도를 오면서 계속해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는 게 정규재라고 하는 옛날에 한국경제신문의 주필 그리고 펜앤마이크 대표와 주필을 지냈던 정규재라는 분이 부산에 지금 출마를 해서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줄 사람이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무슨 대각선 띠를 두르고 무슨 바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저는 성격상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찍어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찍어주면은 우리가 값비싼 보험 하나 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제도 영상을 찍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 메이저 언론에서 정규재라고 하는 사람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기피하고 있는 거지만 유튜버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소위 보수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그 사람을 조명해주지 않는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특색이 뭐겠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저도 너무나도 우울분이 쌓이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해서 제 우울분을 표출할 겸 제 영상을 실록을 남길 겸 또 혹시나 뭐 운이 좋으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보고 동지적 연대를 갖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후죽순으로 이제 막 탄생되었던 그래서 나름 뭐 메이저급의 유튜버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분을 조명하지 않는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 떨어진다고 아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자기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당차게 나왔음에도 점점 구독자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나름대로 뭔가 선들이 이어지면서
길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화 되어버린다. 유튜버의 색깔이 탈색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글쎄요, 전업으로서 유튜브를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은 일견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뭐 구독자 관리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그래도 온전하게 돌아가면 아이고 막 이런 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좀 하고 하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K2 소총이라도 들고 전장터가 있다면 나갈 수 있다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전장터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를 그냥 법치라고 하는 형식적 법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완전히 통째로 지금 말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든 뭐 국민의힘이든 똑같습니다.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국민들을 절벽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내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규재라는 분은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분은 이 캠프를 보니까 기존의 정치 선거 문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태들이 그래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부산시장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이제 조금이라도 꺾어서 오른쪽으로 꺾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음과 함께 선거 문화도 조금 선진화되게 바꾸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그래서 정말 글쎄요, 뭐 그냥 이끌려가고 알바성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진성, 정말 선심성 있는 마음을 다하는 그런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제가 지금 뭐 저도 입만 놀리고 더구나 여기 놀러 와가지고까지 이렇게 입만 놀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합니다만은 저는 애석하게도 부산이 아닙니다. 제 고향은 경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 그분 좀 도와주시죠. 각자의 역량을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시죠. 제가 오죽하면은 뭐 그 말은 아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음이 좀 탑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 연고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인들이 있고 친지가 있다면 꼭 정말 선거라는 거는 부지깽이 하나라도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를 좀 모아주고 아마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대한민국이 힘 안 들었던 적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힘 안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제가 해안가와 야경을 뒷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름답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전교조교사 일부와 몇몇 직원들이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인조잔디 까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흙이 돼 있는 운동장인데요. 제가 그 학교 교장 보고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인조잔디를 깔고 절반은 흙으로 남겨놓으면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면 단번에 제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농담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운동장을 좀 크게 확장시키면 뭡니까? 한반도죠. 한반도 절반 딱 쪼개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찍어놓은 사진도 그 야경 유명한 사진이 있듯이 절반 딱 쪼개가지고 실험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61년 집권 이후 완전한 크로스가 일어나죠. 68년도 60년대 후반으로 들었으면은 북한에서는 연간 경제 통감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왜? 내놓을 게 없거든요. 체제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흑색 선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국내외적으로 공산 세력들의 재준동이 일어나고 68년도에는 갖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푸에블로 납치, 김신조, 울친 삼층 무장공비, 통역당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있고 캄보디아는 또 그 지경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기면서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극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가 도심의 야경이 아님에도 해안가 조그마한 어촌 마을임에도 야경 한번 보세요. 야경 한번 보세요. 이게 태양광으로 만들어낸 야경입니까? 작년 여름에 2달 동안 장마가 졌습니다. 전기 생산됐습니까?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정권입니다.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김일성이가 그렇게도 없애고자 하는 것이고 김정일, 김정은까지 유훈이 이어져 오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 짓을 지금 대한민국 집권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외세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허물어진다고 했습니다. 내부로부터 허물어지는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언급하지만 K2 소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표로서 무너집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영상을 여태까지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질상 아부 같은 거 안 하고 무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뭔가 찍고 그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내가 뭐 구독자가 늘고 택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저 사람을 찍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뭐 해줬는데 다리 하나 놔줬나? 이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기능을 국민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추동하는 게 유권자죠. 모두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국회의원을 찍을 때는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뭐 시의원 한번 해먹고 이게 아닙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시장이든 도지사든 다 그렇게 우리가 투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특히 부산에서 정규재라고 하는 분을 찍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다가 표를 하나 주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에 표를 하나 주는 겁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들고 있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구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산화 가기 위한, 사회주의 가기 위한 전 단계의 파이프라인, 그것도 아주 짧은 파이프라인, 그것도 가짜의 파이프라인일 뿐입니다. 혼내줘야 됩니다. 정말 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화들짝 놀라게, 아이고 뜨거워라, 아니구나, 내가 어설프게 뺏지도 알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정말 사대기 왕복 번쩍번쩍 정신 차리게 때려줄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좀 말이 약간 소리가 커지고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원봉사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분의 캠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성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 그리고 보수 우파라고 하는 유튜버들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깨어난 유권자들이 찍어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산 시민들 비롯한 그와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도에 와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